자,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에너지 수지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에너지 수지식이 어떻게 되냐면 MH 인풋 뭐 얘들이 여기 MH 아웃풋 그리고 빠져나간 열량 그리고 더해진 샤프트 이게 그렇죠. 그리고 뭐 비정상 상태는 이유에 따르겠지만 정상 상태는 다음과 같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뭐 Q랑 W는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간단하게 뭔가 와트나 와트의 단위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얘들이 인과 아웃의 차이가 생기는 네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온도의 변화, 그리고 상변화, 그리고 혼합, 종액, 반응이었습니다. 자, 온도의 변화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을까요? 얘들을 그냥 간단하게 mTP 델타 T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죠? 맞잖아요. 온도의 델타 T만큼 온도가 높아지면 거기에 열이 쌓이거나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CP는 각각이 가진 물질의 특징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CP는 나중에 각각의 물질에 대한 표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변화의 델타 H는 각각의 정발열, 잠열, 각각의 잠열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M 델타 HV, 베이퍼라이제이션 V 등등으로 나타냈었고요. 혼합의 용액은 혼합 같은 경우는 용해열이 생겨서 뭔가 우리가 H 믹스처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HA 원래 HA 물질과 HB 물질 그리고 용해하면서 생기는 어떤 델타 HM 믹스처가 되면서 생기는 열을 가지고 계산을 했었고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기표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전기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상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 두 물질의 그 표준 전기표를 가지고 계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우리가 에너지 수준을 세우고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그냥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어떤 물을 넣어주고 이 물이 이제 10kg을 넣어주게 되면 1kg은 워터 베이퍼로 나가고 9kg은 25도씨에서 88도씨로 온도가 상승된 상황에서 리퀴드 워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솔직히 그 차트를 글을 가지고 차트를 그려봤을 때 얘들은 에너지가 낮지만 얘들은 지금 넣어준 것보다는 에너지가 훨씬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열을 투입해줘야 되나 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열을 투입해줘야 되겠죠. 이 정상 상태가 될 때까지 정상 상태가 되면 이 Q를 얼마나 넣어줘야만 이 10kg에 25도씨의 물을 88도씨의 수증기와 88도씨의 물을 1kg, 9kg으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나. 그리고 샤프트웍은 무시한다는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해 Q를 계산해보자 라는 게 이 문제의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뭐 그림상으로 우리가 쉽게 그렸으니까요. 뭐 어려운 건 없죠. 25도씨의 물이 10kg/h의 속도로 가열 탱크로 들어가게 되고 가열 탱크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Q의 열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88도씨에서 88도씨에서 9kg/h의 속도로 탱크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수증기가 똑같은 온도에 1kg 속도로 증발하여 탱크 밖을 떠납니다. 탱크 밖으로 정상 상태에서 계유입되는 마이너스 Q 값은 얼마인가? 그리고 샤프트웍 축일은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표에서 H 값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얘의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인한 리퀴드 워터의 MH in이랑 여기 MH out 이거 두 개가 되겠죠? 얘도 있을 거고 얘도 있을 거고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Q 값을 해주고 샤프트웍은 무시한다 그랬으니 얘가 0이 되는 이 수식을 만들어서 Q를 계산하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얘와 얘에 들어간 내부 에너지
빼기 이 내부 에너지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Q 값이 정확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뭐 여기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각각의 전기표에서 80도씨의 물은 368.5kJ/kg, 88도씨의 전기는 2656.9kJ/kg, 25도씨에서는 104.8kJ/kg. 그죠? 그러면 자, 인풋 스트림은 이렇게 되고 뭐 긴 식은 이렇게 되지만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샤프트 웍은 0이라고 여기 있으니 제외시키고 다시 조금 더 하게 되면 리퀴드가 MH 리퀴드 인 얘가 되겠죠. 얘가 될 거고 리퀴드 아웃 얘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퍼라이제이션 된 아웃 이걸 계산하게 되고 마이너스 Q를 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 그냥 비슷해요. 전기표에서 내부 에너지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25도씨의 물 104.8 곱하기 10kg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킬로줄만 남겠죠? 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리퀴드 아웃은 368.5 곱하기 9 그러면 킬로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베이퍼는 어떻게 될까요? 26.9 곱하기 1kg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한번 두 개. 368.5 곱하기 9를 하면 얼마냐면 3316.5가 됩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2656.9 하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옆에다 적어둘게요. 여기다가 그냥 위에다 적어둡시다. 이 뒤에 마이너스 값을 다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973.4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04.8 곱하기 10을 하니까 1048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1048 빼기 5973.4가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4925.4kJ이 됩니다. 자, 여기 그대로 나왔죠? 그냥 이거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들어간 열량, 들어간 물질의 내부 에너지, 그리고 빠져나온 물질들의 내부 에너지 값의 차이가 당연히 우리가 넣어준 열량이 되겠죠. Q 값이 음수이므로 얘들은 우리가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용해도 아니고 온도의 변화가 되겠죠. 온도의 변화. 온도의 변화이긴 한데 델타 MCP 델타 T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간단하게는 전기표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긴 전기표를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를 계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MCP 하면 얘들의 MCP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그 잡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표에 나오는 내부 에너지가 이 정도 된다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정확한 열은 알 수 없지만 이 전기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상태에서의 내부 에너지의 상대값을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 이걸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세포배양에 대한 에너지 수지식. 시트릭 액시드는 30도씨의 해분식 반응기에서 아스페르길러스 니거의 배양을 통해 생산이 된다. 2일 동안 250kg의 글루코스 및 860kg의 산소를 소모하며 150kg의 시트릭 액시드와 500kg의 세포를 생산하였다. 지소온으로는 암모니아 기체가 사용되었다. 반응기의 기계적 교반에 필요한 전력은 15kW이고 배양기간 동안 증발되는 물의 양은 대략적으로 100kg이다. 냉각 요구량을 계산하여라. 정상 상태에서 누출이 없으며 현열은 무시할 수 있음. 30도씨의 반응별은 마이너스 460kcal gmol per gmol O2 소모량 gmol이고 O2 소모량은 30도씨 물에서 델타 HV는 2430.7 kJ/kg이다. 자, 일단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플로우 차트를 한번 그려봅시다. 포멘테이트가 다음 같이 30도가 있고요. 30도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위에서 보면 250kg의 글루코스, 250kg의 글루코스, 그리고 860kg의 옥시전을 소모하여 뭐가 된다 그랬죠? 150kg의 시트릭 엑시드, 그리고 500kg의 바이오매스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100kg의 워터가 베이퍼라이제이션 된다. 그리고 얘들이 계속 샤프트 웍에 의해서 15kW죠. 아마 조만간에 뒤에서 보겠지만 15kW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킬로줄 단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그런 다음에 암모니아를 넣어준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암모니아 양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왜? 전력 모델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잠시만 봅시다. 1500 더하기 보면 2100이구나. 2100에서 잠시만. 그러면 지금 빠져나가는 건 2100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는 게 2500이고 860kg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지금 계속 이틀 동안 쌓였다는 얘기네요. 정상 상태에서 질량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지금 다시 말하면 한 1260kg 정도 안에 쌓였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죠? 맞잖아요. 이제 빠져나온 게 다음과 같고, 그리고 들어간 게 2500 더하기 암모니아 더하기 옥시전인데, 여기다가 시트릭 엑시드와 바이오매스 그리고 100kg의 워터 베이퍼만 나왔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정확하게 뭔가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남아있는 게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네, 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특별히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리액션이 일어났을 때고, 그 리액션은 다음과 같은 아래와 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래와 같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일어났다면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들어간 것들의 글루코스의 양, 그리고 나오는 양.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반응에 의해서 생긴 반응열과 그리고 정발로 인해서 나간 정발열이 똑같겠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것의 변화는 없이, 즉 반응열과 정발열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회로식 배양에 대한 적분의 에너지 수지식의 목적은 개 내에 축적된 에너지를 0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방출되는 열량의 총량을 계산하는 데 있다. 즉 다시 식 5-29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열, 그리고 빠져나가는 정발열에 따라서 정발열, 그리고 우리가 넣어준 Q, 빠져나가는 Q, 그리고 샤프트 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그럼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델타 H 리액션, 반응열은 뭐와 상관이 있을까요? 반응열은 주어진 수치를 대입, 반응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산소 소모량당 반응열의 값을 측정하여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O2 소모량은 4-460kJ/g몰이고 860kg이 소모가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 860kg을 몰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델타 리액션은
마이너스 1.24 곱하기 10의 7승 킬로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 반응열은 O2의 소모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O2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MV 델타 HV를 사용해야 되겠죠. MV 델타 HV는 총 100kg의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생겼고, 그리고 그 델타 HV가 다음과 같으니까 2.43 곱하기 10의 8승, 15승 킬로줄이 됩니다. 그리고 15kJ per second, 15kW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틀 동안 돌렸으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되면 2.59 곱하기 10의 6승 킬로줄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값들을 다 더해줍니다.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쭉 붙여서 마이너스 Q를 하면 Q가 1.47 곱하기 10의 7승 킬로줄입니다. Q가 플러스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별량이 밖으로 빠져나왔다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냥 솔직히 이 반응식이 어떤 반응식을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그 열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반응식이 어떤 반응식을 사용해야 될지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을 보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뭐 실제에서는 그러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어진 수치들을 가지고 아니면 주어진 수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반응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찾기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수식까지는 제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그 플로우 차트에 맞는 수식이 주어질 거고, 그 수식을 바탕으로 하나씩 계산해 들어가면, 주어진 수치를 가지고 하나씩 계산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Q값, W값, 뭐 여기서는 W값이 주어졌지만 Q값, W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세포배양에 대한 에너지 수지식을 똑같이 한번 봅시다. 많은 현기성 발효 공정의 경우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 발효기에 질소를 주입하게 된다. 질소는 반응하지 않고 발효기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이때 발효기로부터 수증기의 형태로 물이 적발하여 배출된다. 35도씨에서 운전되는 발효기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증기가 20g per hour의 속도로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열이 개투입되어야 발효제의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33도씨에서 물을 비증발 잠열은 델타 HV는 2423.5 kJ per kg입니다. 자, 이것은 상변화에 의해서 에너지 변화를 묻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물이 물이 액체 상태로 있다가 증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33도씨에서 물이 증발하여 밖에 빠져나가는 되고, 물이 흡수하는 에너지만큼 열을 투입해줘야 33도씨에서 액체에서 증발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수치를 바탕으로 상변화는 34도씨에 상변화를 하는데 델타 HV가 얼마라고 했어요? 2423.5 kJ per kg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20g의 속도로, 20g per hour의 속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20g per hour의 속도를 딱 계산하면 지금 이 두 개를 곱하고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주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48.5 kJ per hour의 속도로 엔탈피 변화량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 앞에 거는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계산한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한 게 지금 넘어가가지고 좀 그런데, 그러니까 액체로 있던 물을 지금 증발을 시켰는데 시간당 얼마에 20g per hour로 증발이 될 때 얘들은 어떻게 이게 물로 액체로 있던 에너지보다 증발이 됐을 때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 에너지 차이를 계산해서 그러면 이렇게 증발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델타 H를 그냥 HV 곱하기 시간당 양을 곱해가지고 시간당 얼마의 킬로와트에 열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계산한 간단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락토즈를 글루코스와 갈락토스의 가수분해하기 위해서 고정화 요소 공정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락토즈를, 다시 말하면 락토즈를 글루코스랑 갈락토스로 가수분해하기 위해서 효소화 공정이 이용되고 32도에서 반응이 진행되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위의 효소 전환에 대하여 표준 반응률을 구하라. 즉 락토즈가 1g몰 소모될 때의 기준을 둘 것. 표준율을 이용해서 델타 H 리액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H 리액션은 뭐예요? 처음에 들어갔던 물질, 빠져나온 물질. 자, 그러면 델타 H 리액션은 이거는 락토즈, 글루코스, 갈락토즈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델타 H가 얼마예요? 델타 HC가 마이너스 52.5 곱하기 1g몰일 때 1g몰이라고 기준을 두라고 했잖아요. 1g몰을 계산하고 또다시 갈락토즈, 글루코스, 그죠? 글루코스 2805 1g몰 그리고 똑같이 갈락토즈 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1.8kJ이 나옵니다. 표준 반응열이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 되겠죠. 원래 있는 양보다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이 반응의 인 빼기 아웃이 음수라고 해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들이 음수이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2도씨에서 위의 효소 전환의 델타 리액션 값을 구하여라. 락토즈 1g몰인 사용될 때 기준을 둘걸. 자, 이제 이 식은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 식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온도가 표준 온도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잖아요. 락토즈가 33도씨, 그리고 이 글루코스와 갈락토즈인데 얘들을 표준열이 나타내는 25도씨를 갖다가 이렇게 가도 크게 무방하죠. 왜냐하면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델타 H 리액션은 NCP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델타 H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물의 변화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물의 변화량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고 글루코스도 변환하게 되고 등등을 다 계산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계산해 델타 H 리액션은 이 지금 델타 H1 그리고 델타 H2 델타 H3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 1은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델타 락토스가 물이 25도씨로 가는 그래서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했죠. 32도, 25도에서 32도씨를 빼면 각각의 3.01 마이너스 3.01 그리고 마이너스 5.276이 됩니다. 합하면 마이너스 8.286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건 이거예요. 이거 그죠? CP에 따라서 이걸 32도에서 32도에서 25도로 그러면 이걸 온도가 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M 델타 CP 하고 델타 T였잖아요. CP의 M 델타 T 이거는 25 빼기 3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P는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 락토즈와 물이 들어가게 되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게 H1이고 H2는 글루코스 갈락토스가 락토즈로부터 형성되는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H2는 어떻게 구했나? 앞에서 구했죠? 그죠? 41.8kJ. 그래서 그걸 구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갈락토스 글루코스가 32도씨를 할 때, 그러면 반대로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갈락토스와 글루코스의 데이터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계산하시고 델타 H3는 3.168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H 리액션은 델타 H1, 델타 H2, 델타 H3를 다 계산하니 마이너스 46.9kJ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에너지 수식이고요. 에너지 수식은 4종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조금 그렇지만 아마 제가 이 부분은 그 온도 변화, 상태 변화 그리고 상태 함수라는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아마 맨 마지막 문제 델타 H1, 델타 H2, 델타 H3를 계산해 가지고 33도씨에서 표준
열등을 이용해서 표준 전기표 열등을 이용해서 상태가 변했을 때의 내부 에너지 계산 차이를 통해서 샤프트 웍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열이 얼마나 빠져나와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에너지 수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